야구 박사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프로야구의 미래를 밝힐 두 천재 타자 강백호와 이정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24 시즌에 들어서면서 이 두 선수의 위치가 상당히 달라졌어요. 먼저 이정우 선수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포스팅에서 엄청난 계약을 따내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팀의 중심이 되어 주전 중견수 겸 1번 타자로 활약하고 있답니다. 정말 순조롭게 메이저리그에 적응해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강백호 선수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이정우의 눈부신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강백호. 최근 몇 년간은 성적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여기에 인성과 태도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부상까지 이어지며 마음처럼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전환점이 나타나요. 2024 시즌 강백호가 포수로 전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고교 시절 강백호는 타격뿐만 아니라 투수로서도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등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선수였어요. 정말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죠. 강백호 선수는 KT에서 1라운드 지명을 받으며 프로 무대에 데뷔했고 그의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살리기 위해 외야수로 첫 발을 내디뎠죠. 그 기대에 부응하듯 강백호는 신인 시절부터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하며 금방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호쾌한 스윙과 정교함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KT가 하위권에서 벗어나 상위권으로 올라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 선수의 스포츠 인생은 최근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는 경기 외적인 이유로 인해 비호감 이미지가 쌓였고 강한 승부욕을 드러내는 동작이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악화는 특히 2020 도쿄올림픽에서 두드러졌는데요. 당시 국가대표팀은 미국과 일본에 밀려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강백호 선수가 껌을 씹는 모습이 방송에 잡히면서 이미 불거진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야구 경기 중 선수가 긴장을 풀기 위해 껌을 씹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 시점에서 강백호 선수의 행동은 국가대표팀의 실패와 맞물려 더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강백호 선수에게도 큰 부담과 도전이 되었을 것이며 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이 강백호 선수 앞에 놓인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많은 야구 팬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최근 경기들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WBC 호주와의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2루타를 치고도 부주의한 주자 플레이로 태그아웃되는 해프닝의 주인공이 됐답니다. 더욱이 그 경기에서 대표팀은 호주에 패하며 조이에선 탈락의 아픔을 맛봤죠. 이런 상황에서 강백호 선수는 국가대표팀의 부진과 함께 비난의 화살을 많이 받아야 했어요. 언론의 선정적 보도까지 더해지며 강백호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커졌죠. 게다가 강백호 선수는 리그에서도 부상의 불운을 겪어왔어요. 2022 시즌과 2023 시즌 모두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이는 KT와 강백호 선수에게 큰 타격이었죠. 하지만 강백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복귀해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기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혜택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강백호 선수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비록 높은 삼진 비율이 아쉽긴 하지만 올 시즌이 기대되는 건 분명해 보여요. KT가 강백호 선수를 포수로 본격적으로 기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고교 시절 포수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프로 무대에서의 포수는 분명 새로운 도전이 될 거예요. 비록 과거에는 외야수와 일루수로 뛰었지만 이번 시즌 강백호 선수가 포수로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네요. 강백호 선수는 타격에서는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에서는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특히 2021 시즌에는 주전 1루수로서 19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이후 KT는 FA로 영입한 베테랑 거포 박병호와 함께 1루 수비를 분담시켰는데 수비력이 뛰어난 박병호가 중심이 되었고 강백호는 주로 지명타자로 많은 경기에 출전했어요. 최근 프로야구의 흐름은 지명타자를 특정 선수로 고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추세예요. 이를 통해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가능하죠. 주력 타자인 강백호가 안정된 수비 능력까지 갖춘다면 그만큼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제 KT의 다른 전략을 살펴볼까요? 강백호를 포수로 기용함으로써
KT는 또 다른 우타 거포인 문상철 선수를 더 많은 경기에 출전시키려 하고 있어요. 문상철 선수는 거포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확실한 수비 포지션을 찾지 못했었죠. 이제 KT는 문상철 선수에게 일루수와 지명타자로서의 출전 기회를 늘려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40살을 바라보는 박병호 선수가 파워가 예전 같지 않고 체력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팀의 공격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KT는 강백호, 문상철, 박병호, 그리고 외국인 타자 로하스를 중심으로 한 타선을 구축해 공격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애초에는 시험적인 것으로만 보였던 강백호 선수의 포수 출전이 현실화되고 있고 시즌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150km의 강력한 속구를 던질 수 있는 강백호 선수의 어깨는 도루를 저지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답니다. 타고난 야구 센스는 그가 포수로서 빠르게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KT에는 주전 포수 장성우의 부상 빈도가 늘어나는 상황과 백업 포수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이 이 같은 변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또한 ABS의 도입으로 인해 포수의 투구공 포구 능력이나 프레이밍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도 강백호의 포수 기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ABS는 공이 궤적으로 볼 판정을 하기 때문에 포수의 프레이밍 기술이 중요성을 잃게 되었죠. 비록 강백호 선수가 상시로 포수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공격적인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의 이름이 올라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실제로 이미 9이닝 경기를 포수로 치른 바도 있어요. 이는 강백호 선수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좌타거포인 포수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 있어요. 수년간의 침체기를 겪었던 강백호에게 이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강백호 선수가 포수로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그가 포수로서 자리 잡게 된다면 KT는 공격적인 면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고 강백호 선수는 새로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강백호 선수에게 수년간의 방황이 이제 끝난 것처럼 포수로서의 그의 활약이 실험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시즌 그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은 야구 팬들에게 큰 흥미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강백호 선수의 새로운 도전을 주목해주세요. 그가 야구계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